양조장에 가면은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있어서 술 빚기랄지 또 술 테이스팅이랄지 또 양조장 견학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가기가 좀 어렵고 가더라도 이제 그 두세 명씩 간다랄지 인원 제한들도 있고 또 그것마저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양조장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 코로나의 영향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편하게 막걸리 키트를 활용해서 집에서 손쉽게 막걸리를 빚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찾아가는 양조장 중에서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두 군데의 막걸리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막걸리 키트를 활용한 술빚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통의 양조장들에서 만드는 막걸리는 플레인 막걸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쌀과 누룩과 물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막걸리들이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요즘은 다양하게 허브나 약재나 과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막걸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딸기 막걸리하고 허브 막걸리 두 종류의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딸기도 들어가고 허브도 들어가고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허브 스타일을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딸기 막걸리 스타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막걸리는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브 막걸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브 사용할 수 있는 허브가 여기에 준비된 게 이제 로즈마리하고 라벤더하고 그다음에 야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관문 막걸리, 허브잎 막걸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양조장이 남원에 있는 온봉주조입니다. 그래서 허브잎 막걸리로는 막걸리 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까지 수상을 했죠. 그래서 좀 향기로운 술 그리고 좀 더 담백한 막걸리 맛 속에 뭔가 은은한 향기와 맛이 스며들어 있어서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막걸리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봉주조 야관문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를 온봉주조에 가면은 이런 4.5리터 통에다가 막걸리 빚기 체험을 하는데요. 온봉주조 이제 최봉호 대표님께서 아주 구수하게 남원의 여러 가지 이 얘기와 함께 남원 사투리를 써가면서 아주 구수하게 막걸리 빚기 체험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양조장도 좀 볼 수 있고요. 멀리 이 발해봉도 바라다 보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그 지리산 둘레길 2번 길 가에 있는데 둘레길을 돌다가 좀 시간이 좀 나서 좀 무료하다 싶으면 온봉주조를 찾아가거나 또 단체로 예약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먼저 이 술빚기 재료를 소개하면 양조장에서는 이제 고두밥을 짓거나 또 요즘에는 좀 더 간편한 팽화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습을 할 때는 주로 이 팽화미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팽화미 1kg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누룩은 양조장별로 이제 150g이나 200g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온봉주조에서는 200g의 밀누룩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와 야관문잎 그리고 물을 2리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재료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빚기 순서를 먼저 하자면 이 통에다 발효통 4.5리터 발효통인데요. 이 발효통에다가 누룩을 먼저 붓습니다. 이것은 술 빚는 사람 따라 양조장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누룩을 먼저 붓고 물을 한 절반 정도 2리터 준비한 물에 한 절반 정도 1리터를 해서 누룩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누룩을 풀어줘서 보통은 이제 술빚기를 할 때 볼을 사용하거나 좀 넉넉한 볼을 이용하면 좋긴 한데 또 너무 많은 장비에 의존하거나 또 체험하고자 할 때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 또 하기 싫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주걱 하나로 누룩을 먼저 이렇게 풀어줍니다. 누룩을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주면은 이 누룩 속에, 물 속에 누룩에 들어있는 효모 같은 것이 약간 추출되기 시작하고요. 이 누룩물을 이제 주재료인 쌀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풀어주시고요. 온봉주조에 가면은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야관문, 이 말린 야관문을 가지고 야관문 액상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양조장에서 술만 빚자라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술과 관련된 식품 제조가 양조장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허가가 나아졌습니다. 양조장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법령을 좀 개조해서 식품 제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주를 끓여서 내릴 수 있고 술찌개미를 활용해서 뭔가 쿠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허브 이 액상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운봉주조는 야간문 액상차를 만드는 제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문 차를 더 많이 파는 건 아닌가, 야간문 막걸리보다 더 매출이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장님은 미소로 그냥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나 정도를 운봉주조에 가서 실습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ml인데요 100ml 한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100ml 야간문 액상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상차 값이 막걸리 한 병 값하고 보다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2리터 전부를 액상차로 넣고 싶긴 하지만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문의 어떤 향기 성분이나 또 너무 농밀하면은 뭐 약을 먹지 그냥 액상차만 먹지 술까지 먹냐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셔서 나머지 이제 이 액상차는 직접 마시기로 하고요. 100ml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술을 빚을 때 야간문이나 로즈마리는 한 줄기 정도로 넣기로 넣어주면은 향기가 더 살아나고 또 이걸 마지막 발효의 끝에 내일 거른다 하면은 그 전날 정도에 넣어서 하루 정도 침출을 해서 거르면 향기 성분이 좀 더 강한 그런 그 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잘 저어주고 나서 이 팽화미인데요. 팽화미는 뻥 튀긴 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뻥 튀기 할 때 이제 쌀가루나 이 옥수수를 이렇게 뻥 튀기잖아요. 그건 고온 고압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순간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상압 상태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폭발하듯이 뻥 튀겨서 얻는 곡물을 익히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익힌 가루를 가지고 이제 쌀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가공하는 곡물 가공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고두밥을 직접 찌지 않더라도 술을 빚을 수 있어서 어떤 양조장에서 술 빚는 원리를 이해하는 고두밥 찌는 거야 이제 집에서도 찔 수 있으니까 그걸 대용할 수 있을 테고 즉석에서 시간을 좀 줄여서 30분 안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막걸리의 그 이치 원리를 깨닫는 데는 이렇게 가공된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질적으로 이제 팽화미를 주 재료로 해가지고 술을 빚는 양조장들도 생겨나고 팽화미 품질도 예전에는 수입 쌀로만 팽화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국산 쌀로 만든 팽화미도 만들고 팽화미 만드는 업체에서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하는 방법 교육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의미 있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ml를 저희들이 이 야간문 액상차를 넣었기 때문에 100ml는 남겨놓고 1.9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9L를 넣으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발효 과정 속에서 넘칠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때때로 넘칠 수도 있어요. 고두밥을 1kg로 하면은 넘치지는 않아요. 넘치지는 않은데 팽화미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부재료를 넣게 되면은 넘칠 우려가 있죠. 그렇다면은 물을 2리터가 아니라 1.7리터 정도나 이렇게 부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물이 잘 스며들도록 이 큰 주걱으로 잘 섞어주면은 술빚기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치대주고 나서요 로즈마리 한 줄기하고 말린 야간문을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허브 막걸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향기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는 거르기 전 하루 전에 이걸 넣어줘서 거르는 것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딸기 막걸리를 빚고 싶다고 한다면 딸기가 지금 200g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 딸기를 200g 정도를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서 으깨주면 되는 건데 딸기는 80%가 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2리터를 넣어주지 말고 물을 1.8리터 좀 더 적게 1.6리터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물을 적게 넣어주고 빚어야지 딸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넘치지 않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넘칠까 봐서 그러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과일의 부재료가 들어간다면 발효가 조금 더 물의 양을 줄이든지 쌀 양을 조금 줄여서 함께 빚으면 효과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막걸리 만드는 방법은 장이도가의 장정수 대표님께서 사모님하고 같이 만들어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첨부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야관문과 로즈마리를 이용한 온봉주조 스타일의 방식을 채택을 해서 야관문 좀 넣고요. 야관문 액상차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는 한 줄기 넣도록 하고요. 나중에 로즈마리는 향기 성분을 위해서 거르기 하루 전에 또 한 줄기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을 2리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떡져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물론 양조장에서 술 빚기를 하면은 사장님이 다 얘기를 하실 텐데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이제 집에 가져가서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보를 여기에 씌우거나 아니면 비닐 랩을 고무줄로 씌워서 바늘로 뚫어서 씌워 놓으면 되는 거죠. 술을 다 빚으시면 면보를 위에다가 덮고 고무줄로 이렇게 덮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면보가 없으면 집에 이제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랩도 좋고 비닐이나 랩을 이용해서 막아주시고요. 초파리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아주고, 여기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사방으로 5개, 6, 7, 8, 9개 이렇게 8방으로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면은 발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에 CO2가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고 공기는 잘 들어가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거실의 운목 정도에 보관을 하면 대충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에어컨이 있거나 온풍기가 있으면 한 24도 정도 유지되는데 20에서 24도, 25도 정도가 사람이 거주하기도 좋은 온도고 이 효모 미생물이 성장하기에도 좋은 조건이다. 발효하기도 좋은 조건이니까 거기에다가 두고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조장에서 이제 체험하는 방식의 술빚기를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막걸리 키트를 활용해서 집에서 언제든지 이 술빚기를 할 수 있고 또 직접 발효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